사랑합니다. 예, 이번에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피플 퍼즐로 여러분을 만나게 된 홍명주 전도사입니다. 이번에 비대면 강의라 저희가 이번에는 PPT와 교재를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피플 퍼즐. 이번 시간은 교육이라기보다는 나를 생각해보고 나와 다른 너에 대해서 또한 서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즐거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 찾아가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함께 일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이해해가는 틀을 가지게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 두 사람의 얼굴이 있습니다. 웃는 얼굴과 우는 얼굴. 다르면서도 같습니다. 다시 물컵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물이 반이나 남았다. 물을 반이나 먹었네. 물 반, 공기 반이네. 나는 상관없어. 관심 없어. 저는 이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냐고요? 저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인가? 떠올렸습니다. 모두가 맞는 말입니다. 각자의 언어로 사실을 표현하기도 하고 느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른 것은 표현의 차이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것이 정답이고 다른 것은 틀렸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과 다르면 옳지 않다고 말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먼저 이 시간 2페이지 간단히 적으면서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관계를 맺게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남편이 될 수 있겠고요. 자녀가 될 수 있겠고요. 직장 동료, 성도, 이름을 쓰셔도 되고 둘째, 딸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두 번째, 위에서 언급한 관계들 가운데 서로를 세워주는 건강한 관계가 있는가 하면 종종 힘들게 만드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격 차이, 이해의 부족, 문화의 차이, 상대에 대한 기대치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세 번째, 건강한 인간관계의 특징은 그럼 좋은 사람,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어떤 특징이 있어야 하는가? 사랑, 신뢰, 희생,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것, 선입관 버리기, 다른 것 인정하기, 그런 것들이 있겠죠. 피플 퍼즐은 3강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 당신 자신을 이해하라, 2강에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라, 3강에 정력 개발하기. 오늘 첫 시간 건강한 관계 형성 및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장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보다 속이 중요합니다. 미켈란젤로는 다윗상을 조각하기 위해 대리석을 고르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합니다. 대리석 재질이 조각의 아름다움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리석 덩어리의 모양은 바꿀 수 있어도 그 재질의 자체는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장점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장점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신묘막측하고 기이하게 창조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장점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잘할 수 있고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 예로 만약 여러분이 오리라면 물에서 활동해야겠죠. 만약 여러분이 토끼라면 산에서 놀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불평하지 말고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있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더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은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약점에 대해 여러분은 하나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약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허락하신 것이며, 그러기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약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강한 분이심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약점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잘 못하는지, 또한 무엇을 덜 하는지 발견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토끼라면 얼른 물에서 나와야겠지요. 네. 당신이 잘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고 싶은 일, 쉽지 않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은 자신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당신의 장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유형들의 사람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의 기질을 잘 알고 있는 부부는 싸움의 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기질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30, 40대의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70%가 행복하고 싶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 통계에 보면 이혼 사례의 1위가 45%가 차지하는 성격 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창조하였습니다.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는 것은 어쩌면 비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를 알기 위해서 4가지 유형으로 한번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목표 지향적인 사람, 사람 중심적인 사람, 주도적인 사람, 또한 반응적인 사람. 목표 중심적이며 주도적인 사람을 우리가 주도형이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인 욕망은 지금 하자. 주도적이면서 사람 중심적인 사람은 사교형. 기본적인 욕망은 인정받는 것입니다. 반응적이며 사람 중심적인 사람은 안정형. 기본적인 욕망은 타인과 화합하다. 목표 중심적이며 반응적인 사람은 신중형. 기본적인 욕망은 그것을 바르게 하라입니다. 이제 우리가 간단한 조사로 나의 스타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각 번호에 A, B, C, D 4개의 단어와 형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정말 나를 가장 잘 표현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동그라미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 희망하는 것, 정답이 아니라 이건 나다 하는 것에 동그라미를 표시하면 됩니다. 한 개씩만, 각 번호에 한 개씩만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1번에 절제하는, 강력한, 꼼꼼한, 표현력 있는, 여기에서 하나의 단어에 동그라미를 하시면 됩니다. 2번에 개척적인, 정확한, 흥미진진한, 만족스러운, 기꺼이 하는, 활기 있는, 대담한, 정교한. 4번에 논쟁을 좋아하는, 회의적인, 주저하는, 예측할 수 없는. 5번에 공손한, 사교적인, 참을성 있는, 무서움을 모르는. 6번에 설득력 있는, 독립심이 강한, 논리적인, 온화한. 7번에 신중한, 차분한, 가단성 있는,
파티를 좋아하는, 8번에 인기 있는, 고집 있는, 완벽주의자, 인심 좋은, 9번에 변화가 많은, 수줍음을 타는, 느긋한, 완고한, 10번에 체계적인, 낙관적인, 의지가 강한, 친절한, 11번에 엄격한, 겸손한, 상냥한, 말주변이 좋은, 12번에 참신한, 모험적인, 절제된, 신중한, 14번에 참는, 성실한, 공격적인, 매력적인, 15번에 열정적인, 분석적인, 동정심이 많은, 단호한, 16번에 지도력 있는, 충동적인, 느린, 비판적인, 17번에 일관성 있는, 영향력 있는, 생기 있는, 느긋한, 18번에 유력한, 친절한, 독립적인, 정돈된, 19번에 이상주의적인, 평판이 좋은, 쾌활한, 정돈된, 20번에 참을성 있는, 진지한, 미루는, 감성적인, 21번에 경쟁심 있는, 자발적인, 충성스러운, 사려 깊은, 22번에 희생적인, 이해심이 많은, 설득력 있는, 용기 있는, 23번에 의존적인, 변덕스러운, 절제력 있는, 밀어붙이는, 24번에 포용력 있는, 전통적인, 사람을 부추기는, 이끌어가는, 24번까지 동그라미를 하나씩 해서 24개 표시하셨죠. 이번에는 그 뒷장 점수 집계표를 보겠습니다. 내가 1번에 절제안을 했으면 그 위에 A입니다. 그래서 A를 보시고 그 점수 집계표에 1번에 A에 동그라미를 하시면 됩니다. 이 점수 집계표라는 것은 뭐 100점이다, 50점이다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각자는 하나님이 독특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모두 A 플러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번에 A의 동그라미, 또 2번에 내가 정확한을 동그라미 했으면 B의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1번부터 24번까지 앞장을 보면서 A, B, C, D를 찾아서 동그라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가 다 되셨나요? 그러면 동그라미를 다 하셨으면 이 밑에 그 줄에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숫자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뭐 9개, 3개, 5개, 7개 뭐 숫자가 다 다르겠죠. 그러나 이 4개의 합은 24개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맨 윗칸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도형 D, 사교형, 그 다음에 안정형, 신중형 쓰시기 바랍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 밑에 적은 숫자가 내가 제일 높은 점수를 차지하는 스타일입니다. 거기에 내가 이 맨 첫 번째 칸에 숫자가 제일 크면 주도형이라고 쓰시고, 두 번째 큰 숫자를 그 다음 칸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의 나의 스타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일에 대한 일반적인 성향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도형의 일반적인 장점, 일반적인 성향을 먼저 보겠습니다. 즉시 성과를 올린다. 신속한 결정을 내린다. 포기하지 않는다. 책임을 떠맡는다. 자신감이 있다. 도전을 받아들인다. 열심히 일한다. 문제를 피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한다. 이 주도형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의사결정을 아주 과감하게 하고요. 목표 달성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할 수 있죠. 별명이라고 하면 나를 따르라. 어떤
이제 탁월한 일꾼이고 보스의 기질이 있습니다. 지금을 중시하고 가감하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약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조급하다, 다른 사람에 대해 무관심하다, 위험부담과 경고를 간과한다,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다, 지나치게 많은 일을 떠맡는다, 세부사항을 무시한다, 제안받는 것을 참지 못한다,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예, 주도형은 다혈질적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목소리가 크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억압하려고 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경청하는 것이 훈련되어야 되겠죠. 예, 사교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성향 장점은 낙관적이다, 표현력이 좋다, 즐거운 분위기를 만든다, 좋은 인상을 준다, 인간적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을 잘한다, 사람들을 잘 사귄다, 열정적이다. 예, 이 사교형은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이죠. 모든 모임의 조미료와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없으면 재미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별명은 인생은 즐거워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직관에 뛰어나고 미래적이고 또한 긍정적이고 창의적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요. 약점, 일반적인 약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의 끝마무리가 부족하다, 너무 말을 많이 한다,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급하게 결론을 내린다, 무리하게 약속을 한다, 교묘한 말로 설득한다, 능력에 대한 평가를 가대하게 한다, 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어떻게 보면 용두사미라고 말할 수 있지요. 실수가 직관적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을 수 있어요. 실패가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사교형들은 잠시 좀 멈춰야 돼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제가 생기면 공격적이 됩니다. 안정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정형의 일반적인 성향 장점은 협조적이다, 쉽게 동의한다, 충성스럽다, 남을 잘 섬긴다, 꾸준하다, 작업 수행이 안정되어 있다,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어준다. 이 안정형들은 관계를 중심하고 감사 표현을 잘합니다. 별명은 세계 평화를 위해. 마이크보다는 섬기는 형, 비서나 선생님 이런 일들을 하게 되겠죠. 잘 쓰는 언어에는 늘 언제나 항상 꾸준하게 이런 단어를 잘 사용합니다. 변함이 없고 현재 중심적이고 의견 수렴을 잘합니다. 약점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성향의 약점은 급격한 변화를 꺼린다, 지나치게 간대하다, 일을 미룬다, 우유부단하다, 갈등을 회피한다,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 피동적이다, 정해진 기간에 일을 마치기가 어렵다. 양보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좀 답답하다고 할 수 있죠. 주도적으로 일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의견 수렴을 다 하기 때문에 무슨 결정할 때 조금 느립니다. 문제 발생 시 묵종하게 되고 이제 좀 더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주도적이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C, 신중형의 장점을 보겠습니다. 정리정돈을 잘한다, 유능하다, 자기 훈련을 잘한다, 정확하다, 철저하다, 외계적인 수완이 있다, 분석적이다,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 신중형들은 분석하고 계획하는 일들을 잘합니다. 과거의 통계를 중심하기 때문에 과거 중심적이죠. 신중하고. 별명을 붙인다면 그것이 알고 싶다. 아주 꼼꼼하게 데이터를 신뢰하는 형입니다. 연구하고 신문에 글귀까지도 다 기억하는 정도로. 예. 의사결정할 때는 아주 신중합니다. 약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나치게 조심스럽다, 세부적인 일에 얽매인다, 일하는 방법에 융통성이 없다, 비판하기를 좋아한다, 자발성이 약하다,
의심이 많다. 비판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비관적이다. 사소한 일에도 아주 문제를 삼습니다. 비사교적이고 의심이 많고 지나치게 걱정이 많습니다. 완벽주의자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성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앞에서 우리가 내 개인적인 스타일을 찾았지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스타일, 어떠한 제가 주도형이면 주도형의 장점과 약점 밑에다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을 보시고 어떤 유형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예, 주도형입니다. 얼굴에서도 나타나죠? 누굴까요? 예, 사교형입니다. 안정돼 보이죠? 예, 안정형입니다. 어때요? 깐깐해 보이죠? 네, 신중형입니다. 우리가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4가지의 유형들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반응하는 것이 또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늦은 밤, 막 11시가 되어서 차가 뜸한 횡단보도에 건너가려고 할 때 이 4가지 유형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살펴보았습니다. 법은 정신이 중요한 거야. 차도 안 오는데 하면서 그냥 막 건너가요. 누굴까요? 주도형입니다. 사교형은 무엇이든지 혼자 하는 법이 없습니다. 야, 차 안 와. 빨리 가자. 빨리 가. 막 선동하며 같이 건너갑니다. S형 같은 경우에는 막 마음을 답답해합니다. 먼저 건너간 사람을 따라가자니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것이고 또 가지 않자니 먼저 건너간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될 테니 아주 결정을 못 내리고 고민합니다. 신중형은 악법도 법이야 하고 그 자리에 서서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립니다. 다른 반응을 하나 보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하였습니다. 미 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지? 라고 물었을 때 손을 들지도 않고 콜럼버스요! 대답하는 것? 네, 주도형입니다. 사교형은 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 그거 맞추면 집에 일찍 보내주나요? 그거 맞추면 뭐 플러스 점수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먼저 관계를 맺습니다. S형 같은 안정형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얼마나 손을 들었나 막 살펴보고 절반 이상 손을 들어도 손을 못 들고 콜럼버스가 아닌가 막 고민을 합니다. 그랬을 때 지적을 하면 대답은 하지요. 그 다음에 신중형 같은 경우에는 먼저 생각합니다. 1492년 콜럼버스 원주민도 있었고 바이킹도 있었는데 콜럼버스가 발견한 거 맞나?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반응하는 것들이 다른 유형별로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1가를 마치고 잠시 후에 2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